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정형 폐렴의 한 종류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주로 소아와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도 감염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질환의 특징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 균은 일반적인 세균과 달리 세포벽이 없어서 특정 항생제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죠. 잠복기는 1주에서 4주로 길고 감염 후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약 3년에서 7년마다 대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간 밀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인후통, 콧물,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침이 심해지고 고열이 지속되며 흉통이나 숨 쉴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은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 점차 가래가 섞인 기침으로 변하고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드물게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 같은 비호흡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감기나 독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증상이 길어지거나 심해질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감기와의 차이점도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감기는 보통 3일에서 4일 안에 호전되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독감과 유사한 고열과 몸살 증상을 동반하지만 청진이나 엑스레이 검사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렴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있습니다.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가 주로 사용되며 최근 내성균이 증가하면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계열 항생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생제는 반드시 처방받은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하고 중간에 끊으면 내성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도 완전히 균을 제거하기 위해 정해진 치료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예방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은 없어서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큰 예방책이에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염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전파를 막으려면 환자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더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좋아요. 대표적으로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과 브로콜리나 피망 같은 채소를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연이 풍부한 음식도 추천드려요. 굴, 호박씨,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아연 함량이 높아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의 방어 능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지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곤란이나 입술이나 손끝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의식 저하 또는 식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열과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초기 증상을 잘 관찰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요즘처럼 유행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 잘 이해하고 건강 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